62년 이민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명리학 원장 오도현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열어주신 분, 아마 마음에 뭔가 얹혀있는 상태이실 겁니다. 그게 돈 문제인지, 사람 문제인지, 아니면 그냥 내 인생이 이게 맞나 싶은 건지, 하나는 분명할 거예요. 1962년생, 올해로 만으로 64 되신 호랑이띠 분들, 다가오는 음력 5월, 그러니까 이번 다음 달의 기운이 지금 여러분 사주에 아주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전에도 이민년생 한 분이 저한테 오셨어요. 들어오시자마자 하신 말씀이, 원장님, 저 오늘 왜 이렇게 마음이 자꾸 밑으로 가라앉을까요?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5월의 기운을 한번 살펴보고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한참을 울다 가셨어요. 왜 울었는지, 뭘 들으셨는지 오늘 영상에서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시면 지난 몇 달간 왜 그렇게 무거우셨는지 이유를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게 나쁜 신호만은 아니라는 것도. 이런 이야기 놓치지 않으시려면 영상 아래 손가락 한번 눌러주시고 곁에 두고 오래 눌러주세요. 마음에 품고 계신 일이 있으시면 댓글로 한 줄만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으면서 정성껏 죽어 놀리겠습니다. 그리고 내 사주가 지금 정확히 어떤 흐름인지 따로 여쭤보고 싶으신 분은 고정 댓글 첫 줄에 안내해둔 곳으로 편하게 오세요. 1대1로 봐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 들으면서 어깨가 살짝 가벼워지셨다면 그 느낌 놓치지 마시고 본론으로 같이 넘어가시죠. 자, 이제부터 좀 차분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1962년생, 그러니까 이민년생 호랑이띠 어르신들. 명리학에서 이민년생을 어떻게 보는지 먼저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5월 이야기가 제대로 와닿으실 겁니다. 이민이라는 두 글자, 이게 보통 조합이 아니에요. 하늘의 천간은 임수입니다. 임수는 옛 선비의 기운이라고 했어요. 큰 바다의 물, 태평양 같은 깊은 물이에요. 겉으로는 유순하고 넉넉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조용한 강단과 냉철한 통찰력이 깃들어 있다. 이게 임수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민년생 호랑이띠 어르신들, 다른 호랑이띠하고는 또 다릅니다. 54년생 갑인년생 호랑이하고도 다르고 74년생 갑인년 호랑이하고 또 달라요. 임수라는 하늘의 물이 임목이라는 땅 위에 얹혀있는 구조. 이게 62년생의 독특한 색깔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겉으로는 호랑이의 기백과 강단이 보이지만 속으로는 물처럼 흐르는 섬세함과 감수성이 있다는 거예요. 남들은 모르죠. 본인만 아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여렸는지, 내가 얼마나 남의 말에 상처를 많이 받았는지, 그걸 겉으로 안 내놓고 다 삼키고 살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나범 오행으로 보면 62년생은 금박금입니다. 금박. 얇게 펴진 금이에요. 이 금박금이라는 게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얇지만 빛이 나요. 겉이 화려해 보이지만 속은 여리고 섬세합니다. 감정과 지적 욕구가 동시에 발달해 있어서 일을 하나 해도 그냥 넘기지 못하고 의미를 찾아요. 이 일이 왜 중요한지, 내가 왜 이걸 해야 하는지, 이런 질문을 평생 달고 사신 분들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생겨요. 남들은 그냥 대충 살아가는데 이민년생 호랑이띠는 매사에 의미를 찾다 보니까 더 지칩니다. 더 외롭고요. 그 외로움을 누구한테 말하기도 어려워요. 왜냐? 겉보기엔 잘 사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강해 보이거든요. 호랑이 기백 그대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속으로 삼켰죠. 혼자서. 5월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왜 그렇게 사셨는지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달이 왜 중요한지 이해가 되거든요.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런 경험 한 번쯤 하신 적 없으신가요? 내가 이만큼 해줬으면 상대도 알아줄 줄 알았는데 돌아온 건 오히려 오해더라. 내가 좋은 마음으로 한 건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받아들이더라. 이런 경험이에요. 이게 이민년생 호랑이띠 분들이 평생 반복적으로 겪어오신 장면 중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명리학적으로 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임수라는 물은 본래 위로 흐르는 성질이 아니에요. 아래로 스며드는 물이죠. 땅속 깊이 들어가서 조용히 뿌리를 적셔주는 그런 물입니다. 그래서 이민년생 분들은 자기를 드러내기보다 뒤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자주 맡게 됩니다. 호랑이의 기운은 앞으로 나서는 기운인데 임수의 기운은 뒤로 받쳐주는 기운이에요. 이 두 기운이 한 사람 안에 같이 있으니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래서 앞에 나서야 할 때 뒤로 빠지고 뒤에 있어야 할 때 앞에 나서서 상처받고 이런 어긋남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앞에 나서야 할 때 뒤로 빠지고 뒤에 있어야 할 때 앞에 서서 상처받고 제가 상담한 한 62년생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원장님, 저는 제가 뭘 하는지도 뭘 원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남들이 시키는 대로 남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대로 살아왔는데 예순이 넘어 돌아보니까 내 거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이 말을 들으면서 제가 속으로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이민년생 호랑이띠 대부분 속마음이거든요.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고개 끄덕이고 계신 분 분명 계실 겁니다. 나 혼자만 이런 게 아니었구나 싶으셨을 거예요. 맞아요. 혼자가 아니에요. 62년생 어르신들 대부분 똑같이 이 감정 품고 사십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이겁니다. 이 감정이 이번 5월을 기점으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동안 막혀있던 것들이 한꺼번에 풀리는 건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 변화의 첫걸음이 시작됩니다.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왜 5월이냐? 이유가 있습니다. 호랑이띠의 지지인 임목, 이 임목이 불의 삼합임, 인호술 삼합의 시작점이에요. 인과 오의 오와 술, 이 세 글자가 만나면 불이 됩니다. 인은 나무고 오는 불이고 숫은 흙인데 나무가 불을 일으키고 불이 흙을 만드는 상생의 흐름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호랑이띠 분들한테 오화, 그러니까 말의 기운이 들어온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원리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오화는 임목에게 있어서 같은 삼합의 둥지입니다. 둥지이면서 내가 만들어내는 결실이에요. 나무가 타서 만들어지는 불, 그게 바로 오화와 임목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민년생 분들께 5월이 온다는 건 지금까지 내가 땅속에 묻어둔 씨앗과 뿌리들이 드디어 불꽃으로 타오르기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더 중요한 건 2026년 자체가 병오년이라는 겁니다. 올해 전체가 오의 기운인데 그 중에서도 진짜 오의 기운이 정점에 이르는 때가 바로 음력 5월이에요. 병화가 정기로 자리 잡는 달, 하늘의 태양이 가장 높게 뜨는 달, 이게 이민년생 호랑이띠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감이 좀 오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내 노력이 빛을 못 본 게 있었다면, 내 진심이 전달이 안 된 게 있었다면 이 5월에 그것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요.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하나 있어요. 오화가 강해진다는 건 좋기만 한 건 아닙니다.
임수 입장에서 보면 5화는 재성이에요. 돈의 기운이에요. 돈이 들어오는 건 좋은데 물이 너무 많은 불을 만나면 자기 자신이 증발해버리는 위험도 같이 따라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돈을 쫓다가 내 건강, 내 마음, 내 관계 잃어버리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번 5월에 분명히 좋은 기회가 오지만 그 기회를 쥐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이따 본격적으로 풀어드릴게요. 다음 장에서는 이 5월이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여러분에게 오는지, 초순, 중순, 하순 중 어느 시점이 가장 중요한지, 그 시점에 뭘 해야 하고 뭘 피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5월의 기운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음력 5월은 양력으로 보면 대략 6월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입니다. 망종절기부터 시작해서 화재를 지나는 시기예요. 이 시기는 1년 중 태양이 가장 오래 떠 있는 시기입니다. 낮의 길이가 가장 긴 때, 밝음이 정점에 이르는 때, 그 기운이 62년 이민년생 호랑이띠 여러분의 사주 속으로 흘러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번 5월은 저는 세 구간으로 나눠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초순과 중순, 하순, 각 구간마다 기운의 색깔이 다릅니다. 먼저 초순이에요. 음력 5월 초하루부터 열흘까지의 기간. 이 시기는 뭐라고 해야 할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몸이 먼저 반응하는 시기입니다. 혹시 이 영상 보시면서 요즘 아침에 일어나실 때 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분, 손 한번 올려보시겠어요? 아니면 마음속으로라도 한번 끄덕여 보세요. 5월이 시작되면 여러분 몸이 먼저 변화를 감지합니다. 왜냐? 화기가 강해지는 시기라서 임수일간의 분들한테는 몸의 수분과 기운이 빠져나가는 느낌이 먼저 오거든요. 괜히 피곤하고 괜히 짜증나고 괜히 잠이 안 와요. 그런데 이게 나쁜 신호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건 여러분 몸의 계절이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둔감한 사람은 몸이 아예 반응을 안 해요. 이민년생 호랑이띠 분들은 몸이 예민하기 때문에 먼저 느끼시는 겁니다. 이걸 무시하지 마세요. 몸이 보내는 첫 번째 신호를 잘 받아주시면 중순에 들어오는 큰 흐름을 정확하게 탈 수 있습니다. 초순에 해야 할 일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평소보다 물을 좀 많이 드세요. 뜨거운 차 말고 미지근한 물이나 시원한 물로요. 5월 초반에 몸의 수분을 잘 지키는 게 그 달 전체에 온기를 잡는 열쇠입니다. 이건 제가 이민년생 분들을 그동안 봐오면서 확인한 실전의 조언이에요. 자, 그리고 중순에 들어갑니다. 음력 5월 10하루부터 20날까지. 이 시기가 이번 5월의 핵심이에요.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이 시기에 뭐가 일어나느냐? 호랑이띠 분들의 임목과 세운의 오화가 서로 팔을 맞잡는 시기입니다. 삼합의 반합작용이 가장 강하게 일어나는 때예요. 그동안 여러분이 속으로만 품고 있던 것들, 말 못하고 지나쳤던 것들, 억울하지만 그냥 넘겼던 것들, 이것들이 이 시기에 어떤 계기를 만나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뭐가 움직일까요? 이게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분은 오래 막혀있던 돈 문제가 풀려요. 어떤 분은 사이가 멀어졌던 자식이나 형제한테 먼저 연락이 옵니다. 어떤 분은 내가 잊고 살던 어떤 기회가 다시 문 두드리기도 해요. 모양은 다르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포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다시 열립니다. 제가 왜 이렇게 확신을 갖고 말씀드리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민년생 분들의 팔자구조상 임목이 제왕지에 해당해요. 제왕지라는 건 기운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제왕지에 같은 삼합에 오화가 들어와서 힘을 보태면 평소에는 움직이지 않던 것까지도 밀어내는 힘이 생겨요. 이게 명리학에서는 말하는 반합의 추진력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 반합의 힘이 무조건 좋은 쪽으로만 가는 건 아니에요. 왜냐? 앞서 말씀드렸듯이 임수일간 분들은 불이 너무 강해지면 자기 자신이 힘들어집니다. 재물은 들어오지만 몸이 상해요. 기회는 생기지만 마음이 흔들려요. 이게 이민년생 분들의 평생의 숙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순 열흘 동안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게 있어요. 움직이시되 서두르지 마세요. 기회가 와도 하루쯤은 재워두세요. 좋은 이야기가 들려도 바로 반응하시지 마시고 하룻밤 자고 다음날 다시 생각해 보시는 그런 습관. 이 한 가지만 지키셔도 이번 5월은 큰 문제 없이 지나가실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예전에 상담한 이민년생 어르신 한 분이 생각이 나네요. 그분이 어떤 시기에 뜻밖의 제안을 받으셨어요. 돈이 꽤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신이 막 나셔서 바로 답을 주려고 하셨는데 제가 딱 한 가지만 부탁드렸어요. 일단 일주일만 좀 참아주세요. 그 일주일 뒤에 그 제안에 숨은 구멍이 드러났고 그분은 큰 손해를 피하셨어요. 그게 바로 이 원리입니다. 기회가 올수록 한 박자 쉬어가라.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어쩌면 여러분 속으로 이런 생각 드실지 몰라요. 아니 그러면 좋다는 거야? 조심하라는 거야? 둘 다입니다. 좋은 기운은 확실히 옵니다. 그런데 그 좋은 기운을 제대로 받아내려면 준비가 필요해요. 그 준비가 뭔지는 이후 이야기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이제 하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음력 5월 20하루부터 금음까지. 이 시기는 정리와 확정의 시기입니다. 중순에 시작된 움직임이 하순에 가서 모양을 갖춥니다. 만약 중순에 좋은 제안이나 기회가 있었다면 하순에 그게 서류로 오거나 약속으로 확정되는 흐름이 생겨요. 반대로 중순에 어떤 갈등이 시작됐다면 하순에 그게 정리되거나 결론 나는 일이 생깁니다. 이 시기는 마음을 어떻게 쓰냐가 중요합니다. 불의 기운이 여름에 정점을 찍고 이제 서서히 흙의 기운으로 넘어가는 시점이에요. 만물의 기운이 사방으로 퍼지는 것이 이제 응축이 되고 정리되는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이 할 일은 딱 하나. 5월 전체를 돌아보면서 하나라도 남기는 겁니다. 사소한 거라도 괜찮아요. 뭐 누구랑 화했다, 어떤 문서를 정리했다, 어떤 약속을 받았다, 어떤 감정을 놓아줬다. 이런 것들은 마음속에 하나라도 정리해서 남기세요. 그게 5월 운기의 진짜 열매입니다. 자, 그럼 돈 이야기를 잠깐 하고 넘어갑시다. 이번 5월은 이민년생 호랑이띠 분들한테 재물운이 확실히 올라오는 달입니다. 돌려 말하지 않겠습니다. 좋은 쪽으로 움직여요. 근데 방식이 중요합니다. 큰 돈을 한 번에 버는 흐름은 아닙니다. 그동안 묶여있던 돈이 풀리는 흐름이에요. 빌려줬다가 못 받고 있던 돈, 팔리지 않던 물건이나 부동산, 받을 게 있는데 상대가 연락을 안 하던 것들, 이런 것들이 5월 중순 이후로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새로운 수입이 생기실 가능성이 있어요. 이 연세에 무슨 수입이냐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상담하다 보면 60대 중반에 뜻밖의 수입 통로가 열리시는 분이 꽤 있습니다. 뭐 자식이 드리는 용돈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만드는 수입이요. 작은 일이라도 좋아요. 손으로 하는 일, 말로 하는 일, 내 경험을 나누는 일, 이런 쪽에서 기회가 스며들어오는 시기가 바로 이번 5월입니다. 단 하나 주의 드릴 게 있어요. 이 시기에 큰 투자나 새로운 사업은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 왜냐, 재성이 강해지면 자꾸 욕심이 생기거든요. 그 욕심이 평생 해본 적도 없는 일에 손을 대게 만들어요. 돈이 들어오는 흐름과 돈을 새로 만드는 흐름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번 5월은 들어오는 흐름이지 새로 만들어가는 흐름은 아니에요. 이 차이를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여기까지 들으신 여러분은 지금 바로 달력을 한번 보시겠어요? 음력 5월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중순 열흘이
어느 날짜에 해당되는지 표시해 두세요. 이 준비 하나만 해두셔도 이번 달의 흐름을 한 발 앞서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 좋은 흐름을 제대로 받아내기 위해 뭘 준비하셔야 하는지 구체적인 실천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향, 색깔, 그리고 마음까지 도요. 자, 이제 드릴 말씀이 막바지에 흘러갑니다. 5월의 좋은 기운을 제대로 받아내기 위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먼저 건강 이야기부터 꺼내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무리 좋은 운이 들어와도 몸이 무너지면 다 소용없거든요. 이민년생 호랑이띠 분들, 올 5월에 특별히 조심해야 할 신체 부위가 있습니다. 이게 심장하고 혈압 쪽이에요. 오화는 명리학적으로 심장에 해당합니다. 오시, 그러니까 낮 11시부터 1시 사이가 심장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간인데요. 이 시간대의 기운이 강해지는 달이 바로 5월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혈압이 좀 높으신 분,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자주 있으신 분, 이번 달만큼은 정말 신경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수면이 좀 흐트러지기 쉬워요. 임수의 물기운과 오화의 불기운이 부딪히면서 마음이 들뜨거든요. 새벽에 자꾸 눈이 떠지고 잠들기까지 오래 걸리고 꿈도 유난히 많이 꾸시는 분들이 생기실 거예요. 이럴 때 술이나 커피로 달래를 하시면 안 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술 기운으로 덮으면 더 큰 탈이 납니다. 불면으로 이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제가 평소에 좀 실제로 권하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녁 9시 이후로는 TV나 휴대폰 화면을 좀 꺼두세요. 대신 미지근한 물 한 잔 천천히 드시고 창문을 살짝 열어서 바람을 받으세요. 이민년생 분들의 임수기운은 물과 바람에서 안정을 찾습니다. 이게 원리예요.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번 5월은 감정이 많이 흔들리는 달이에요. 왜냐? 불의 기운이 강해지면 감정도 같이 타오르거든요. 별것 아닌 일에 화가 나고 별거 아닌 일에 상처받고 그런 식입니다. 그런데 호랑이띠 분들이 원래 감정을 속으로 삼키는 성향이 있으시잖아요. 이게 5월에 제일 위험합니다. 속으로 삼키지 마세요. 화가 나시면 짧게라도 드러내세요. 힘드시며 힘들다고 말하세요. 제가 자꾸 이 말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민년생 분들 평생 속으로 삭히는 습관 때문에 건강도 관계도 잃으신 경우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실천적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5월에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방향이 있어요. 남쪽입니다. 오화의 방향이 남쪽이거든요. 호랑이띠 분들은 남쪽만 좋은 게 아닙니다. 동쪽도 같이 쓰셔야 해요. 인목이 동쪽이니까요. 그래서 이번 달은 동쪽에서 남쪽 사이, 그러니까 동남 방향으로 짧은 외출이나 산책을 한번 해보세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동남쪽으로 가는 일정을 만들어 주시면 기운이 자연스럽게 흘러옵니다. 색깔도 말씀드릴게요. 이번 달은 초록색과 붉은색 계열을 가까이 두세요. 초록색은 인목의 색이고 붉은색은 오화의 색입니다. 이 두 색이 여러분의 근본의 기운과 월운의 기운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해요. 옷을 매일 초록이나 빨강으로 입으라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스카프 하나, 손수건 하나, 작은 소품 하나면 충분합니다. 집에 초록색 화분 하나 새로 들이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음식 이야기도 빼놓을 순 없죠. 이번 달은 쓴맛이 나는 음식을 좀 드시면 좋습니다. 쓴맛은 오행으로 따지면 불에 해당하는데 이민년생 분들의 넘치는 수기운을 조절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도라지, 쓴바귀, 녹차, 조금 진한 쌉싸름한 나물 같은 것들. 너무 많이는 말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식탁에 올리시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하나가 또 있어요. 이건 음식이나
방향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가진 실천입니다. 이번 5월에 여러분이 하셨으면 하는 일이 있어요. 그동안 연락 안 하고 지내셨던 분들 중에 한 분을 고르세요. 오래전에 사이가 어긋났던 형제나 한때 가깝다가 멀어진 친구, 자식이라면 더 좋고요. 그분한테 먼저 짧은 연락 한번 보내세요. 긴 말도 필요 없어요. 잘 지내냐, 한번 얼굴 보자, 이런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이걸 왜 권하느냐? 이번 5월의 기운이 관계의 매듭을 풀어주는 힘을 갖고 있어요. 내가 움직이면 풀리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굳어버립니다. 호랑이띠 분들이 평생 남을 먼저 도와주기만 하고 먼저 손 내밀지는 못하셨던 거 제가 압니다. 그런데 이번 달은 딱 한 번만 먼저 움직여 보세요. 그게 이번 5월이 여러분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머릿속에 얼굴 하나가 떠올랐나요? 아니면 아직 망설여지시나요? 망설여지신다면 그 망설임 자체가 이번 달이 움직여야 할 이유예요. 자, 이제 마음가짐 이야기로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이민년생 호랑이띠 어르신들, 지금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 말은 빈말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명리학적으로만 봐도 이민년생 분들의 팔자 자체가 쉬운 팔자가 아니에요. 강함 속에 여림을 품고 여림 속에 강함을 숨기고 이중의 무게를 평생 지고 오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영상 전체를 통해서 드리고 싶었던 말은 이거예요. 이제부터는 좀 다르게 사셔도 됩니다. 64이라는 나이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내 삶의 시작점이에요. 그동안은 남을 위해 사셨다면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사셔도 됩니다. 그동안은 속으로 삼키셨다면 이제부터는 밖으로 꺼내셔도 됩니다. 그동안은 기회가 와도 양보하셨다면 이제부터는 내 몫을 챙기셔도 됩니다. 이번 5월은 그 전환의 첫 달이에요. 거창하게 인생을 뒤집으시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저 작은 결심 하나, 작은 행동 하나, 내 몫으로 선택하는 달, 그게 이번 5월입니다. 저는 62년생 어르신들이 이번 달을 통해 올해 무게를 조금이라도 내려놓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어요. 지금 이 영상을 여기까지 들어주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한 걸음 내디디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괜히 울컥하네요. 그만큼 제 마음이 여러분 쪽에 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 5월 꼭 잘 보내세요. 여러분의 길이 열리는 달이 되도록 저도 여기서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어딘가에 작은 등불로 하나 켜졌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합니다. 5월의 흐름, 건강과 재물, 그리고 관계까지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설명란에 정리해뒀으니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 사주가 이번 5월에 정확히 어떤 결로 움직이는지 나한테만 해당되는 조언이 궁금하신 분은 고정 댓글 첫 줄에 안내해둔 곳으로 편하게 오세요. 1대1로 따로 깊이 있게 봐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떠오르신 소원이나 걱정 하나 댓글에 살짝 남겨주세요. 혼자 품고 계시기보다 한 줄로라도 꺼내놓으시면 그게 기운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제가 하나하나 읽으면서 정성껏 축원 올리겠습니다. 여러분의 5월이 따뜻하게 피어나길, 그리고 그동안 속으로 삼켜오신 것들이 하나씩 풀려나가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달에 또 뵐게요.